선박 기관실의 소음과 기름 냄새 등 열악한 환경에 불구하고 홍콩 현지에서 수배된 따거들이 손상된 주기관의 가급기를 파이팅 넘치게 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콩 형님들이 기관실의 더위를 이기며 흘리는 땀과 사나이 열정을 한국에서도 지겹게 보는데 구태여 홍콩까지 와서 봐야 하나 라는 자괴감이 잠시 들지만 먹고 살려고 출장 온 거니 우선은 일해야죠. 동사고 선박은 말레이시아 탕정에서 케미칼을 싣고 하역지인 중국 창저우로 가던 중 주기관의 가급기가 손상되어 주기관이 원래 성능을 출력할 수 없고 선박의 안전도 담보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홍콩 외항에 투며하여 손상된 가급기를 수리하고 목적항으로 운항을 재개하기로 하여 가급기 손상 상태와 수리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홍콩까지 출장 오게 되었습니다. 예전 부산 출장 영상에서 선박 주기관 및 엔진 등에 대해서는 간단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미 한번 언급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선박 엔진에 대해 간단히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형 선박의 추진을 위한 즉 프로펠러를 돌리기 위한 주기관은 통상 2행정 디젤 엔진을 사용합니다. 4행정 엔진이 흡입, 압축, 폭발, 배기로 이어지는 과정을 거치며 피스톤이 2회 왕복할 때 한 번 폭발하는 것과 달리 2행정 엔진은 피스톤이 1회 왕복할 때 한 번 폭발하면서 배기와 흡기가 각각의 행정으로 존재하지 않고 대충 비슷하게 겹쳐서 한 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실린더 내에서 연소 및 폭발 후 배기가스를 배출하면서 거의 동시에 공기를 흡입하여 바로 압축 행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4행정 기관과 2행정 기관 중 어느 것이 더 좋은 거냐? 라는 질문은 다소 무의미한 듯하며 용도와 상황에 맞게 각각의 장점을 살려서 최적화하여 사용하면 될 듯합니다. 과급기는 주기관의 성능과 출력 향상을 위해 주기관에 별도로 설치된 기계장치로 원래부터 자동차용으로 가급기가 고안되어 발전되었죠. 특히 디젤 엔진에는 거의 대부분 과급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디젤 엔진의 경우 압축 폭발을 하기 때문에 압축 및 폭발을 위한 공기가 실린더 내로 많이 들어가면 엔진이 좋아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이 먹으면 돈도 많이 벌고 인기도 없고 좋잖아요. 이번 출장의 목적인 손상 수리품이 선박 주기관의 가급기이고 어쨌든 이 영상이 직장인 출장기라 과급기를 대충은 알아봐야 할 텐데 그러면 시청자분들께서 바로 채널을 돌리든지 주무시든지 할 듯하여 살짝 고민이 있었지만 우리 경영본자께서 진행시켜 라고 결정 내려주셔서 아주 간단히만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죠. 과급기보다는 터보차저라는 말이 자동차 엔진 등에 흔하게 사용되어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과급기는 도대체 뭘까요? 누구냐 너? 결국 실린더 내에서 연료와 공기의 연소를 통한 폭발력으로 피스톤을 밀어 동력을 만드는 내연기관의 경우 과급기로 압축된 공기를 실린더로 주입하여 산소 농도를 높여 열 효율을 높이고 더 강한 출력을 얻기 위한 장치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과급기가 처음 개발된 목적 자체가 자동차의 성능 향상이고 특히 디젤 자동차에는 대부분 탑재가 되어 있는 듯한데 자동차에 비해 훨씬 저질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 주기관의 경우에는 더욱더 필수적인 장치로 보입니다. 과급기는 이처럼 기본적으로 내연기관의 압축, 연소, 폭발이 일어나는 실린더 내로 더 많은 공기를 압축해서 밀어넣기 위한 일종의 공기 압축기로 이해하시면 될 듯하고 공기를 압축하는 방식에 따라 슈퍼차저와 터보차저 등으로 나뉘나 본데 슈퍼차저는 가급기 장치를 엔진 축에 연결하여 엔진이 작동하면 함께 가급기도 작동하여 공기 압축을 하는 방식인데 선박 엔진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 같고 자동차에는 일부 사용하나 봅니다. 분노의 질주라는 영화를 보면 괴물 같은 슈퍼차저를 장착한 자동차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선박 엔진에 사용되는 가급기는 거의 전부 터보차저 형식입니다. 터보차저 형식의 가급기는 엔진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로 터빈을 돌려 동일 축에 연결된 블레이드가 따라 돌면서 공기를 흡입 및 압축하여 실린더 내로 공급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그냥 버려지는 배기가스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리다 보니 효율은 훨씬 좋은 것 같고 자동차에 일반적으로 달린 가급기도 대부분 터보차저인 것 같습니다. 터보차저는 버려지는 배기가스를 활용해 터빈을 돌리고 터빈이 돌면서 같은 축에 연결된 블레이드가
따라 돌면서 공기를 흡입 및 압축해서 연소 및 폭발을 위해 실린더 내로 보내는 방식이라 터빈의 회전력을 일종의 공기 압축기로 사용한 것이지만 배기가스로 터빈을 돌리고 같은 구동축에 무엇을 연결하느냐에 따라 발전기를 연결하면 발전용으로 사용 가능하고 탱크에 넣어서 무한궤도와 연결하면 탱크 엔진으로 사용 가능한 일종의 가스터빈이죠. 실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이 지원했다는 에이브럼스 탱크는 1500마력 가스터빈 엔진을 탑재해서 무한궤도를 돌린다고 합니다. 가스터빈 발전기도 연료를 연소시켜 나온 가스로 터빈을 돌리고 따라서 도는 동일 구동축에 발전기를 설치하여 전기를 생산하게 되는데 모두 같은 논리라고 할 수 있고 비행기에 주로 사용되는 제트기관의 원동기도 가스터빈입니다. 가스터빈도 대단히 어려운 기술 중 하나라고 하는데 몇 년 전에 두산중공업에서 독자 모델을 개발했다는 소식을 뉴스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 기술은 전 세계에서 5개 국가 정도만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열심히 공부했더니 배가 고픈데 일은 밥 먹고 하시죠. 오늘의 메뉴는 돼지고기 수육이네요. 외국인 주방장이 만든 건데 홍콩에 맛난 게 널렸겠지만 이 또한 대충 먹을만 합니다. 식사도 했으니 일을 계속 해볼까요? 오늘 이 배로 저와 수리작업자 포함하여 이 많은 인원을 초대해 주신 손상 터보차저의 모습입니다. 아주 큰 선박은 아니라서 터보차저도 나름 아담 사이즈네요. 배기가스가 돌리는 터빈이 심하게 파손되었고 동일 구동축에 연결되어 따라 돌면서 공기를 흡입 및 압축하는 블레이드도 상당히 파손된 것이 확인됩니다. 그 외 베어링 등도 손상되었네요. 이 파손된 부품들을 모두 신품으로 교체하여 조립하고 다시 주기관에 붙여주면 수리는 완료되겠습니다. 과급기를 통해 흡입 및 압축된 공기는 상당히 뜨거워지고 뜨거운 공기가 바로 엔진의 연소실로 들어가면 엔진 효율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되어 고온으로 압축된 공기는 냉각하는 과정을 거친 후 엔진의 연소실로 보내지는데 이때 이 공기를 냉각하는 장치가 일반적으로 인터쿨러라고 부르는 소위 에어쿨러입니다. 터보차저가 있으면 고온으로 압축된 공기를 냉각하기 위해 반드시 인터쿨러가 장착되어야 하며 냉각 방식은 몇 가지가 있지만 물로 공기를 냉각하는 순행식이 냉각 효율이 좋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선박에 설치된 에어쿨러를 보시면 등치가 상당합니다. 터보차저의 블레이드를 통해 고온으로 압축된 공기는 저 에어쿨러를 통과하며 내부의 파이프 속을 지나는 냉각수와 열교환을 통해 온도가 낮아진 상태로 소위 소기 챔버로 들어간 후 흡기 행정에 소기공 혹은 흡기 밸브를 통해 실린더 내부로 유입됩니다. 선박 엔진은 그 크기에 맞게 소기 챔버도 엄청 크고 넓은데 함께 소기 챔버로 들어가 볼까요? 뭔가 설레고 가슴이 두근거리네요. 챔버 내로 들어오자마자 저를 반겨주는 건 역시 기름 냄새입니다. 원래도 어두운 챔버 내부가 검은 기름 찌꺼기로 덮여 더욱 어둡고 시커멓게 느껴집니다. 에어쿨러에서 냉각된 공기는 압력이 차 있으니 저기 플립을 열고 여기 소기 챔버 내로 유입된 후 챔버 내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폭발 후 피스톤이 아래로 내려가서 저기 실린더 라이너의 소기공 아래로 내려갈 때 열려진 소기공을 통해 실린더 내부로 유입되고 피스톤이 위로 올라갈 때 실린더 내부의 공기가 다시 압축되나 봅니다. 실린더 라이너 아래의 소기 구멍은 실린더 라이너를 발출하는 영상을 보시면 쉽게 이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홍콩 따거들이 흘린 땀과 이 밤을 불태운 열정으로 터보차저의 손상 부품을 신품으로 교환하고 수리된 터보차저를 주기관에 장착하는 수리 작업이 완료된 모양입니다. 이제 수리 완료된 터보차저가 정상 작동하는지 시운전을 해보는데 엔진이 문제없이 작동을 합니다. 수리가 아주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의 역할은 끝났기에 늦은 시간이지만 통선을 불러서 선박을 떠나 육지로 이동합니다. 배에 잘 곳도 여의치 않고요. 저기 저희를 육지로 데려다줄 통선이 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늦은 시간 저희를 육상으로 데려다 주기 위해 선박으로 오는 통선은 빛 그 자체이자 거의 구원이죠. 통선이 끈적끈적하긴 하지만 나름 시원한 밤바다의 바람을 가르며 선박을 떠나 육지로 저희를 데리고 이동합니다. 어느새
선박이 점점 멀어지고 홍콩의 빌딩들이 내뿜는 조명들의 휘황찬란한 야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홍콩 섬으로 들어가는 통선에서 보이는 홍콩의 야경 함께 즐기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홍콩 사무실에서 선조와 미팅한 이야기와 홍콩에서 먹은 음식 이야기, 그리고 귀국 전까지 찰나의 시간 동안 홍콩을 둘러본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많이 고통스러운 내용이었는데 참고 인내하여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제발 구독 취소는 하지 말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 완전 구독자 거지인데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어쨌든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